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케치 탭의 리본 메뉴를 보시면 이제 작성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객체를 작성을 하면 이제 객체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구속 조건으로 이제 크게 세 개로 이제 그 구분이 되어져 있고, 또한 이제 스케치 리본 메뉴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선택, 당기기, 이동 등이 있는 이제 편집 그 기능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편집 기능은 우리가 이제 3D 형상을 작성을 할 때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스케치의 어떤 고유 기능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동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스케치 탭의 그 편집에 그 들어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편집 기능은 이제 이 설계 그 탭에 이제 설계 탭에도 이제 편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당기기, 이동, 채우기는 앞서 우리가 스케치 탭에서 보았던 것과 이제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그 블렌드, 교체, 그리고 면 비틀기 등의 이제 그 부가적인 기능이 이제 또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설계 탭을 진행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 탭에서 우리가 스케치와 관련된 것은 이 스케치 모드라는 것이 있고, 이제 스케치 모드는 저번 영상에서 그 스케치 평면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케치 탭을 클릭을 하고,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작성을 하려면 먼저 평면을 선택을 해야 하고, 일단 기본적인 디폴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을 하면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평면은 이제 XZ 평면으로 되어져 있고, 만일에 우리가 이제 워크벤치에서는 또 XY 평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XY 평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새 스케치 평면을 클릭을 하고 Z축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지금은 그 입체 뷰이기 때문에 이제 평면부로 그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단면도 부분을 클릭을 하거나 혹은 단축키 V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초기에 어떤 그 3D 솔리드 형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입체 뷰로 보기보다는 이제 단면도 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평면 뷰로 했을 때 이 XY 축이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그 우리 XY 축을 다루듯이 이제 축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만일에 그 다른 평면을 이제 선택을 하고 평면부를 보면, 지금은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 화살표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플러스이고 위로 가는 것이 그 플러스인데,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만일에 축을 여러분들이 앞서 XY 축과 동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화면 표시에서 탭을 클릭을 하고, 화면 표시 탭이 아니라 설계 탭을 클릭을 하고 이 스핀 부분에 이 역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이제 90도 방향으로 그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축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형상이 있으면 이제 형상을 어떤 우리가 이제 정면도 형상과 다르게 보일 때 이 스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동을 할 때는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뭐 대충 내가 이동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 뷰 큐브에 이 점선 부분을 드래그를 해도 이런 식으로 그 축을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그 뭐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회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고, 다시 이제 스케치 탭으로 돌아와서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모두 살펴보기보다는 뭐 이러한 선을 뭐 작성을 한다든지 뭐 원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그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평면 뷰를 클릭을 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평면 뷰를 클릭을 하면, 만일에 이 정도 이렇게 비틀어져 있더라 하더라도 다시 평면 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딱 정확하게 이제 수직으로 보는 뷰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아이콘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고, 이제 도움말을 참조를 하려면 F1 키를 누르면 되고, 이제 간단한 이 명령들에 대한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려면 F3 키를 누르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간단한 비디오 도움말이 이제 창에 뜨게 되고, 이제 각각의 이런 아이콘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비디오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콘들이 비디오를 이제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뭐 교차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말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인에 대한 것은, 이제 작성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일단 라인을 클릭을 하고, 현재는 지금 이제 스케치 옵션에 보시면 이제 중심에서 선 정의가 있고, 일단 구속 조건 자동 생성은 체크가 되어져 있고,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격자 스냅은 지금 꺼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격자에는 스냅이 되지 않고, 이제 각도의 스냅은 켜져 있지만 이제 어떤 이러한 격자 스냅이라고, 스냅과는 다른 개념이고, 만일에 이렇게 라인을 점을 찍어서 선택을 하실 때 지금 이제 각도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CAD에서 어떤 특정 각도로 되는 기능은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각도가 표시가 되고, 이제 초기에 길이 값을 먼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다시 길이 값을 입력을 하기 전에 이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안 되고, 먼저 만일에 8mm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탭 키를 누르면 이제 각도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만일에 이 라인이 어떤 이 Z축이나 X축에 대해서 각도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각도로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치수 부분에서 이 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중심선 라인이나 이제 녹색으로 된 중심선 라인을 클릭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도나 혹은 어떤 수직 일단 수평 길이는 라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만일에 다시
점과 이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XZ축에 대해서 이제 만약 이쪽이 어떤 원점이라고 하면 원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를 줘서 스케치를 작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 평면을 그 이제 구조 탭에 구조 패널에 이제 스케치 평면을 클릭을 하고 만일에 동일한 평면에 이제 여러 개의 스케치를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새 스케치를 클릭을 하면 일단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스케치 1이 있고 지금 현재 스케치 1은 지금 비활성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연한 색깔로 보이게 되고 만일에 다시 스케치 1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시면 다시 스케치 1을 클릭을 하고 스케치 활성화를 클릭을 하면 이제 아까와는 달리 이제 조금 더 진한 그 하늘색으로 이제 이 라인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에는 이제 이 그냥 선이 있고 이 그 구성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구성선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CA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봤다라고 하시면 이제 구성선은 우리가 스케치를 종료하면 이러한 스케치 라인처럼 그 3D 모드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스페이스 클레임은 약간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제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작성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ESC를 클릭을 하고 일단 밑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 직사각형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일단 이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각형을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 부분도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구성 설정 해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은 전부 이제 구성선으로 바뀌게 되게 되고 일단 우리가 기존의 설계 프로그램과 다르게 만약 스케치 편집을 종료를 해도 일단 그 3D 모드에서도 두 개 모두 이제 표시는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이 당기기 그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기존에 그냥 그 스케치에서 직사각형을 작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3D 모드로 나오면 이제 면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땡기면 이렇게 솔리드가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구성선으로 우리가 작성한 경우에는 일단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서페이스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구성선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그 이러한 식으로 면을 이제 한꺼번에 당기고자 할 때 그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라인만 컨트롤로 동시에 선택을 해서 땡기면 일단 이제 구성선과 다르게 이제 라인만 우리가 선택을 해도 다시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서페이스가 작성이 되기는 되는데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페루프로 된 라인을 선택을 해서 라인을 선택을 해도 동일하게 작성은 되는데 이제 밑에 하단부가 이제 그 서페이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렇게 뻥 뚫린
이러한 서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구성선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스케치로 돌아와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때 이제 구성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다시 이제 스케치에서 구성선을 이쪽에 하나를 작성을 해주고 스케치 편집 종료를 클릭을 한 다음에, 만일에 이 면을 우리가 이 축을 기준으로 뭐 회전을 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라인이 이제 중심 축선의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회전을 클릭을 하고, 일단 회전을 클릭하기 전에 면을 먼저 선택하고 회전을 클릭한 다음에 이 축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할 수 있는 이제 축의 기능을 하는 것이 또한 이제 구성선이 되겠고, 물론 축을 이쪽 축을 선택을 해도 다시 평면을 선택하고 이쪽을 누른 다음에 이쪽 선을 선택을 해도 일단 이 라인이 자동으로 이제 구성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스케치로 돌아와서 또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기능은 이쪽 부분을 이제 구성선을 다시, 물론 이러한 라인도 이제 구성선으로 바꿀 수 있고, 다시 이제 우리가 구성선을 이제 대칭선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스케치 모드로 가서 이제 원을 일단 다시 구성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현재는 이제 이 대칭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택한 상태에서 원을 클릭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을 대칭으로 해서 이제 두 개의 객체가 동시에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구성선을 이제 대칭선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다른 객체를 작성을 해도 계속 자동으로 이러한 식으로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식으로 계속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제를 하실 때는 다시 이 부분을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이제 대칭선으로 설정을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이제 뭐 배치 스케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2D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심선에서 선 정의라는 것은 일단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제 선을 작성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심에서부터 라인을 이러한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편리할 것이고, 나머지 이제 뭐 작성에 있는 원이나 직사각형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작성을 해보면 원도 이렇게 중심을 찍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에도 보면 또 뭐 3.1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F3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시청을 하시면 이제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도 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면 충분히 혼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 면곡선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아이콘의 이름 자체가 면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바로 안 와닿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제 그 3D 그 객체의 그 표면에다가 이제 바로 스케치를 작성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모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당기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원통의 이쪽 부분은 이제 곡면이기 때문에 이제 곡면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면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작성을 하는 기능이 이제 이 면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솔리드 모델에 대해서 작성을 하기보다는 이제 여기 파셋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 3D 그 스캔으로 이제 데이터를 얻은 그러한 그 어떤 메쉬로 작성이 되어진 그런 그 모델링이 있어서 이제 그 윤곽을 딸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부분은 일단 뭐 수정 부분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스케치를 이 원통의 윗면에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둥근 모서리 작성은 직사각형을 하나 작성을 해주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CAD에서 이제 필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제 두 개의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그 기능이 이제 둥근 모서리 작성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옵셋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제 옵셋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스케치 투영은 이제 이렇게 3D 모델의 이 형상을 이 스케치에다가 이제 지금은 그 스케치로 잡히긴 잡히지만 이 평면에 이 스케치가 아니고 이 원통의 이쪽 면을 뭐 투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제 객체를 클릭을 하면 이제 색깔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에 사용하는 하늘 색깔로 투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확인하기보다는 다시 새 스케치 작성을 이쪽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일단 이 정도 띄운 상태에서 다시 이 스케치 투영을 클릭을 하고 이제 이 원통에 뭐 이쪽 라인을 투영을 하고 싶다 혹은 이쪽 라인을 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투영을 할 때 어떤 그 3차원 공간상의 그 3D 모델링을 이제 평면으로 투영을 하고자 할 때 프로젝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서리 작성은 그 두 개의 어떤 라인이 있다고, 어떤 두 개의 교차하는 이러한 라인이 있을 때 이제 어떤 트림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일단 한번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고 다시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클릭한 쪽이 이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만일에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 부분은 그 현재 잘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쪽 라인을 남길 부분을 선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클릭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남길 부분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어차피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하면 변화가 없고, 다시 이쪽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항상 이쪽은 잘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부분을 남길 것이냐 이쪽 부분을 남길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고, 만일에 다시 이쪽 부분을 남기고 이제 이쪽 부분을 자르는데, 이제 이쪽 라인은 이쪽 부분을 자를 것인가 이쪽 부분을 자를 것인가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일단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쪽을 선택하면 이제 이쪽 부분이 남게 될 것이고, 이제 동시에 이쪽도 이제 다 같이 이제 트림이 되는 기능이 모서리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런 교차선에 있어서 이제 모서리 작성은 반드시 두 개의 어떤 이쪽 부분이 두 개가 모두 다 그 트림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 두 번째 그 잘라내기는 내가 잘라내고 싶은 라인만 이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즉 이제 그 어떤 교차되는 라인 부분에 그 바로 이제 그냥 그 삭제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선 분할은 일단 3점 호를 하나 그리고 이 기능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곡선을 선택을 하면 현재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이 호의 이제 중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만일에 중심까지를 자른다라고 하면 그 분할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점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곡선으로 이제 분할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시 이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 중간점에 이러한 식으로 곡선을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분할된 곡선도 일단 치수를 한번 줘보면 일단 호에 일단 호의 길이로 그 측정을 하는 기능은 일단 자동 정렬 수평 수직만 되고, 일단 호의 길이를 측정을 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다시 그러면 정렬됨을 클릭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 치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면 이제 이 분할점에 그 물론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지금 치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치수를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점을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뭐 정확하게 등간격으로 그 곡선 분할을 하는 것은 등간격으로 이제 뭐 CAD처럼 이제 그렇게 등간격으로 혹은 뭐 어떤 길이 값으로 이제 분할하는 기능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가능하면 이 스페이스 클레임으로 모든 것을 이제 모델링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정밀한 그 모델링을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설계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라인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이쪽 부분에 길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정을 해주면 이제 균등한 간격으로 이제 분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곡선 분할은 이제 그 정도만 알아보기로 하고, 굽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뭐 이 기능도 그렇게 뭐 유용한 기능인가 싶긴 하지만, 만일에 이러한 라인이 있을 때 굽힘을 클릭을 하고 이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일단 R 값을 입력을 해줘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라인이 이제 호로 이제 변환되는 기능이 이제 이 굽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칭은 현재는 스케치 모드이기 때문에 면대칭으로 이제 면대칭으로 처음에 이제 대칭할 평면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차피 스케치 모드에서는 라인을 선택해 주면 되고, 이제 면대칭을 클릭을 하고 이제 각각의 어떤 객체를 여러분들이 스케치 객체를 선택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대칭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에 이 대칭 제거는 다시 일단 대칭 제거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3D 모드로 나와 버리는데, 일단 스케치 그 리본에 있지만 그 3D 모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칭 명령 같고, 일단 설계 탭에도 이 대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3D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칭을 시킬 때 그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평면을 선택을 하고 다시 대칭 평면을 이 평면,
일단 이 기능은 이제 다시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칭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ESC를 클릭을 해서 다시 이제 새 스케치를 이쪽 면에다가 잡고, 이번에는 이제 구속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에는 이제 치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제 구속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라인을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치수는 여태까지 뭐 살펴보았지만 이런 식으로 치수를 이제 자동으로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평이나 수직이나 정렬로 그 작성이 되게 되고, 만일에 수평 그 치수로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수직으로만 작성이 되게 되고, 다시 자동으로 한 상태에서 라인을 하나 더 작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점을 선택을 하면 당연히 이러한 점 사이에 그 수직 그 치수가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진 부분도 점을 선택을 하면 이제 점 사이에 가장 이제 최단 거리로 그 치수가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를 수정을 할 때는 이제 이쪽 그 수치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여기 밸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치수 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치수를 삭제를 할 때는 일단 치수 활성화를 이제 비활성화로 ES 키를 눌러서 비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치수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치 제약 조건은 제약 조건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그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된 부분이 이제 그 바뀌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그 선박에 이제 닭과 같이 생긴 아이콘이 뜨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이제 이 라인에, 즉 이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된 부분이 이제 이쪽 라인에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혹은 이제 이 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점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 점과 이 점이 이제 일치가 되게끔, 즉 이제 처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는 이제 바꿔야 될 객체,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치 조건은 이제 어떤 이 라인 선상을 그 선상에 이동을 하느냐, 이제 기준이 되는 라인 선상에 가느냐, 혹은 이제 점으로 가느냐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간점 제약은 다시 라인을 하나 작성을 해주고,
중간점 제약을 클릭을 하고 이 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 구속 조건이 적용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점을 선택을 하시면 이 라인의 중간점이 이제 이 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심원 중심 공유 제약은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이제 동심원을 이 부분을 이 원의 중심에다가 갖다 두고자 할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구속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정 구속 조건은 이제 어떤 한 객체를 이제 이동이나 어떤 변경을 할 수 없게끔 이제 고정하는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제약은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수평으로 이제 각도가 생 것을 이제 수평으로 바꿀 때 사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뭐 수직으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평행이나 직각은 이제 이러한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이제 평행 조건은 이제 이 라인에 평행하게 이제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되고, 혹은 이제 현재는 이제 한번 구속 조건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 조건이 들어간 부분은 두 번 이렇게 어떤 구속 조건이 이제 서로 공유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평행과 직각은 이제 구속 조건을 동시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제약 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구속 조건이 적용되어진 각 객체에 이제 어떠한 구속 조건이 적용되어졌나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 두 개의 지금 구속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제거를 하려고 하시면 제약 삭제를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제 구속 조건이 하나가 이제 삭제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나머지 다른 것도 삭제를 하시려면 이제 계속 클릭을 하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혹은 다시 이 부분을 활성화를 끄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미니 도구막대가 뜨게 되는데, 이제 단일 제약 삭제 부분을 이제 이쪽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삭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점을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제 수직 구속 조건이 이제 삭제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접점 제약 조건은 이제 이 라인을 이 원에 접하게 하게끔 하려고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조건이고, 동일 거리 제약은 일단 두 개의 라인이 있고, 동일 거리는 일단 먼저 이 두 개의 점을 선택한 것이 이제 이동이 되어질 치수고, 이제 이 치수를 이 두 개의 점 간격으로 이제 만일에 이동을 하라고 하면 체크를 클릭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점의 간격만큼 이 두 점의 사이의 간격도 만일에 치수를 한번 약간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정렬됨을 해서 일단 치수가 이쪽도 정렬됨으로 정렬됨으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측정을 해보면 이제 동일한 치수가 나옴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일한 반지름 제약은 만일에 어떤 직사각형을 우리가 클릭을 하고 이제 이 직사각형의 각각의 이제 모서리에 이제 필렛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필렛 그 둥근 모서리 작성을 클릭을 하고 각각을 우리가 치수를 주지 않고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그 모서리를 이제 이쪽과 동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그 동일한 반지름 제약을 클릭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과 동일하게 바꾸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치수를 주면 이 치수를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에 따라서 이제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일하게 그 이 동일한 반지름 제약을 그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이렇게 그 필렛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둥근 모서리 작성을 클릭을 해주고 다시 둥근 모서리 작성을 클릭을 하고 일단 이 사각형의 이 꼭지점을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사각형의 안쪽으로 그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일단 치수가 표시가 되어지면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제 그 화면에서 치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누른 상태에서 다시 반대쪽에 점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컨트롤을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사각형의 안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며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은 반지름의 이제 그 필렛이 작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점을 클릭을 하고 다시 컨트롤을 놓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제 세 개의 면이 동시에 이제 같은 반지름으로 작성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제약 T 표시를 보시면 자동으로 이 동일 반지름 제약이 제약 구속 조건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이러한 옵션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둥근 모서리 작성에서 이제 옵션에 보시면 그 우리가 이제 필렛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따기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제 두 개의 그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못따기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자르기 비활성화를 클릭을 하고 다시 이제 이 두 개의 그 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제 필렛을 작성을 하면 이제 원래 이 라인도 이제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모서리 작성 부분에서 이제 자르기만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이제 몇 개의 라인을 교차하게끔 그 작성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모서리 작성을 클릭을 하고 이때 옵션에서 이제 한 면만을 체크를 하면 이제 만약 이 중간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제 이 라인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 라인에 대한 것만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앞서는 만일에 이 체크를 해제를 하면 두 개의 라인이 동시에 그 잘리는 부분이 있어야 될 때는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가능하면 뭐 한 면만을 체크를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라인만 그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즉 이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 라인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이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일단 우리 이 부분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그 삭제가 되게 되고 다시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남기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삭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라인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그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이 라인까지 이제 연결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라인을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연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라인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캐드처럼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일단 하나씩만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늘어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아마 교차점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다시 이 라인을 선택하고 이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 연장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즉 이제 이렇게 연장을 시키고자 할 때 또 이제 이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가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치수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치수를 하나를 일단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일단 치수를 뺀 상태에서 그 Shift 키를 누르고 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치수를 다음과 같이 빼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다시 Shift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해서 이제 드래그를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글꼴이라든지 이제 크기를 수정을 할 수 있는 그 도구 막대가 뜨게 되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치수로 전체를 다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치수 크기는 여러분들이 옵션에서도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이렇게 뭐 바로바로 적용을 안 해주고 이제 바로바로 적용을 안 해주고 주고가 아니로 도면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살표의 크기라든지 이제 글자 크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